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육선이면 국회 최다선 의원이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연히 최다선입니다. 지금 육선 의원 하면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경태 의원은 누구인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선 의원 했으니까 여러분 짐작하시기에 육선 했으면 나이가 거의 60대 후반 70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68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57세인 거죠. 1968년 1월에 사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경남 고성 거류면 신용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만조지입니다. 이제 고성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조 의원이 어렸을 때 부산 사하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제 좀 큰데 가서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짐꾼으로 아버지가 일하면서 이 아들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은 신평초 사하중 경남고를 졸업을 하고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부산대에서 토목공학에서 석사, 박사까지 대학원에서 전부 받아서 이쪽 분야의 박사입니다. 군대는 이제 육군 방위로 군수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때 학생운동회에도 좀 몸을 담았었는데 좀 길이 다르다,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실련의 예산감시단 위원, 신라대 낙동강 환경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의 또 전임연구원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1988년에 통일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원조 친노 인사가 되는 거죠. 28살 때인 1996년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부산 사갑에 출마를 합니다. 당시에 조경태 의원은 박사과정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죠. 28살 때. 굉장히 젊었을 때 도전을 한 겁니다. 당시 신한국당 서석재 후보에게 낙선을 했는데 그 당시 조경태 후보가 15.5%를 얻어서 신인치고는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 1997년에 통합민주당과 신한국당이 합쳐서 이제 한나라당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나라당 당적을 좀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0년 16대 선거 때 부산 사흘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해서 공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을 이제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에 가고 출마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이제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에게 패배를 합니다. 조경태 의원이 이제 언론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 34살 때인 2002년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인가요?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정치 세력들이죠. 거기 동교동계가 중심이 됐었죠. 그 안동선 의원이 노무현 불가론을 주장하면서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자 당시에 부산 그 사흘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경태 의원이 맞짱을 뜹니다. 당시 안동선 의원에게. 자신은 원외였고 안동선 의원은 현역이었고 나이도 조 의원은 34살 그리고 아마 안동선 의원이 그때 아마 67살 8살 그 정도 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맞짱을 뜨는 그런 설전을 벌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선을 하게 돼요. 그때 나이 36살. 36살에 당선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6선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당선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박종웅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고 한나라당에서 이제 최고훈 후보가 출마하고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면서 운이 좀 좋았던 거죠. 그때 당선을 하게 됩니다. 2008년 18대 때도 최고훈 후보와 리턴 매치 하는데 그때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때 조경태 의원이
부산 도시철도 다대포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거, 또 부산 1호선 적기 완공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게 되고 이런 걸 잘 지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 잘하는 조경태, 약속 지키는 조경태 이러면서 이제 당선의 효과를 보게 되죠. 2016년 1월 19일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적으로 또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럼 과거에 한나라당에 잠깐 몸담았던 거 생각하면 거의 한 16년 만에 다시 이제 복당을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기획재정위원장도 맡게 되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나중에 바뀌었을 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서 1등을 합니다. 이제 상당히 좀 잘 또 이쪽으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와서 적응을 또 잘 한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장할 때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2021년 5월 달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하고 나서 그 해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18명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안 하고 윤석열 씨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강한 어떤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도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뭐 이제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뭐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밝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당직 이런 것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밝혔는데 뭐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지만 부산시장에도 좀 뭐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형준 시장이 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 이제 전반기는 지금 주호영 의원이 역시 육선인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조경태 의원이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얘기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만의 지난번에 탄핵 해제 또 역할을 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지금 한동훈 이제 전 대표의 공동 이 선거대책위원장도 맡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국회 부의장을 뭐 할 수도 있고 또 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경태 의원으로서는 6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국회 안에서 일정하게 한 3선, 4선이면 원내대표하고 4선, 5선이면 이제 당대표 하고 뭐 5선, 6선이면 국회의장 하고 대략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하고 싶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좀 당내에서 정확하게 안착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뭐 본인이 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선에 도전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한 3년 뒤니까 어떻게 또 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쪽으로 해서 최다선 기록을 세우는 것도 뭐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역구로 뭐 9선, 10선 한다 그러면 정치사에 또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현재 6선인 조경태 의원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동훈 캠프에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